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하고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의 신사임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방송 시청에 앞서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의 고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기 쉽게 경제 설명해주는 기자 알고란 고란입니다. 심전된 건 맞고요. 2018년 1월에 마이너스 25%. 네. 2018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위험한 것 그 같은데. 아까 그 10월에 48%, 11월에 53%, 12월에 39%. 엄청 올랐죠. 코인 망했다, 사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걸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요즘 지갑에 현금 갖고 다니는 분 많지 않죠? 네. 현금 있으세요? 저요? 지금 얼마 저는 있으세요? 5만 원은 갖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신사임당 한 장씩은 넣어가지고 다니고. 오히려 이제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자연스러운 시대인데 돈이라는 것이 지폐다 이런 공식이 깨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디지털 화폐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을 드리자면 그 중간에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가치의 이전이 디지털로 가능한 돈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어렵죠. 가치 이전이 디지털로 가능한 돈이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처음에 이제 화폐 발전 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물물 교환했겠죠. 네. 그냥 원하는 거 서로 바꿔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물물 교환하니까 이게 너무 약간 불편한 거죠. 한 단계 더 진화된 게 뭐냐면 금속 화폐. 맞아요. 금화, 은하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다음부터 이제 본위 화폐가 등장했어요. 지폐를 찍어내는데 이 지폐 가치는 누가 보증해 주느냐? 우리 금고에 있는 금이 보증해 줘. 네. 금 본위제의 화폐 시스템이 굴러갔어요. 네네. 그러고 있다가 미국이 이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요. 71년에 이제는 금이랑 니들이 아무리 달러를 갖고 와도 우리 금고에 있는 금이랑 못 바꿔주겠어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 쪼가리의 가치는 누가 보증하느냐? 그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있어 보이는 말로 법정 화폐다. 맞아. 네, 들어봤어요. 네, 명목 화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진짜 돈을 줘야지 가치가 이전되는 거거든요. 약간 디지털 화폐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의 매개 없이 가치의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땡땡페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돈을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예원 씨한테 돈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뒷단에서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 카카오톡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여간 누가 다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 지금 나온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중간에 누굴 통하지 않고 10,000원이라는 가치를 직접 예원 씨한테 전달할 수 있다. 계좌를 안 타고도?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중간에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보통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은행이라고 이제 많이 칭해요. 네네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돈 빼서 주는 것처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디지털의 문제가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가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가치가 복제가 된다라고 네.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제가 신사임당한테 5만 원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갑에서 5만 원 꺼내서 5만 원을 딱 드렸으면 네. 제 지갑에 있는 5만 원이 가치가 그대로 신사임당의 지갑 5만 원으로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디지털로 보내면서 5만 원을 보내는 척하면서 실을 안 보낸 거야. 그러면 세상에 5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 게 갑자기 2개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다 은행들 끼고 이렇게 그쵸. 거래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제를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의 이전이 가능한 화폐가 나왔고 그게 비트코인인 거고 그 복제가 불가능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고. 블록체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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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알겠어요.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
것까지 알겠는데 네. 블록체인이 있어서 위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블록에다가 이제 거래 기록을 담아요. 블록 안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거래 기록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제 10개를 담았어요. 네. 다 담았잖아요. 그럼 이제 블록이 닫혀요.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네. 앞에 있었던 10개 블록의 기록을 다 담아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10개의 새로운 기록을 또 담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블록에는 총 20개의 그 이제 네. 기록이 담긴 거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세 번째 블록에다가 또 앞에 있었던 20개의 기록을 또 다 압축을 해가지고 또 담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위조나 변조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0만 번째 블록이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 블록부터 가가지고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에 담긴 거래 기록을 또 그래서 누가 갖고 있냐라고 보면 이 컴퓨팅 시스템을 이 기록을 가지고 10,000명의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 10,000개로 쪼개갖고 거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0개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그러면 9,999개가 남았으면 9,999개를 가지고서도 그게 뭔지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만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조나 이게 변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또 디지털 화폐가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암호화폐 열풍이죠. 그렇죠. 몇 분 사이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맞아요. 불어나던 그 코인 투자. 공복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의 네. 수익률은 좀 어땠을까요? 그게 이제 부흥기라고 열풍. 열풍. 시즌 1, 시즌 2에 이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즌 2에 찾아뵙겠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마무리됐느냐 아니면 아니다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네, 네. 현재로서는 약간 침체된 건 맞고요. 2017년에 보니까 이제 월별로 이제 상승률을 따져 보니까 10월에 48%, 11월에 53%, 12월에 39%. 엄청 올랐죠. 장난 아니네. 그러다가 2018년 1월에 마이너스 25%. 네. 2018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19가 퍼지면서 왜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제 기억으로도 1,500이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화려했던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일었던 네. 그런 주식시장이었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그때 3월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4월 달에 6만 5천 달러 수준까지 이제 간 겁니다. 6만 5천. 코인 하나에.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8천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코인 망했다, 사기다라고 하는데 그 망하고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한 3,600, 700만 원에 거래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걸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약간 안 망했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망하신 분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근데 망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마진 투자했다거나 근데 이 코인 가운데서 이른바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먼지가 된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건 진짜 상패. 망했죠. 네, 맞아. 그렇지. 상패면 그럴 수 있죠.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코인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 네네. 이 팽배해지고 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된 원인은 뭐였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시장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으로 한정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폭락 있냐라고 봤을 때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 맞긴 하죠. 네, 상당히 맞긴 반토막이면. 하지만 망한 맞아요. 장은 아닌 네, 맞아. 망했다고 말하기에 네. 조금 네. 어려울 것 같고 사실 2020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른바 새로운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는 전통 자산군과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따로 노는 거예요.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한 5% 정도만 담아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은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국 쪽, 북미 쪽에 기관 수요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좀 약간 앞서간다는 헤지펀드의 약간 운용사 폴 투자 존스라는 사람이 2020년 4월에 자기가 비트코인 투자했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월가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폴 투자 존스가. 네. 근데 1월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비트코인 투자했지 이렇게 이제 써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아주 요동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탄력을 받으면서 아주 쭉쭉쭉 올라갔었죠. 그 테슬라 차를 코인으로 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까지 믿는 자산이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더 믿음이 강해진 거죠. 나보다 굉장히 괜찮고 대단하다는 사람이 저걸 믿는다라고 하면 혹하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저걸 했대.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도 관심이 있대.
하고 하니까 저거 정말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뭐 아닌 것 같아라면서 약간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럼 이거 아닌가 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가 결과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 한 방을 날린 건 사실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5월 달에 류허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올 초에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모두 금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민간 디지털 화폐고요.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CBDC, 디지털 위안화잖아요. 정부 주도의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인데 민간 디지털 화폐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면 자신들의 화폐를 안 쓰잖아요.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규제가 들어가니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원화 가격으로는 8천만 원이 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한 3,700만 원대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제도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9월에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개정안.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해지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부 폐쇄가 아니라 거의 엄청 많이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거래소가 몇 군데가 있을까를 보면은 4곳? 하나야 거기 플러스 하나? 뭐 이 정도밖에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들어본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업비트나 코인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빗썸. 코빗. 코빗. 이게 이른바 맞아. 4대 거래소라고 불립니다. 이 4개는 이름은 저 코인 안에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게 왜 4대 거래소라고 불리냐면 굉장히 초기에 시장에 가서 운이 좋게 실명 계좌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정부에서 2017년 11월, 12월부터 실명 계좌를 내주지 말란 쪽으로 갔거든요. 은행들한테. 금융당국의 본심이 이거 실명 계좌 내줘가지고 거래소가 이렇게 많으면 그 국민들이 이렇게 투기판에 뛰어들고 이게 별로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심기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이 4곳만 실명 계좌를 받았거든요. 특근법에 따라서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내가 신고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중에 핵심 요건이 바로 실명 계좌가 있느냐입니다. 실명 계좌가 있느냐는 은행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 줘요. 실명 계좌를 안 줘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은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거예요? 법인 계좌로 거래하는 거예요. 법인 계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코인을 사려고 신사임당 거래소에 100만 원 입금하잖아요. 그럼 입금하는 순간 이 1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이 신사임당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사임당 계좌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지만 난 언제든 돈을 갖고 갈 수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것 그 같은데. 아까 법인 계좌를 쓰는 거래소들은 그 4곳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물론 이게 성실하게 운영을 하려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날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들고 날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래소에 법인 계좌가 있고 맞아요. 거기다 내가 돈을 입금해서 넣는 거예요. 거래를 맞아요.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4개 지금 이미 받아서 거래가 되는 곳 있잖아요. 4개만 아마 나오고 나머지는 받기가 힘들지 않겠냐. 빨리 빼야겠네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연구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암호화폐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암호화폐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가치를 누가 보증해 주냐라고 했을 때 보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이제 비판을 듣는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CBDC라고 하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그냥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보증해 줍니다. CBDC라고 하는 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원화, 달러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정책에 들어가면 달라지죠. 이러면은 카카오페이 이런 데가 망하겠다. 지금 중국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거의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CBDC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는 이유를 이제 2가지 정도로 이제 짐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른바 이제 법정화폐 시스템, 명목화폐 시스템에 있을 때 위안화를 좀 기축통화로 만들어 보자가 사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미국이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안화 굴기를 디지털로 했을 때는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중국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 이게 민간 기업이잖아요.
99%가 다크페이를 이용해서 뭔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송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결제와 송금의 국민들의 금융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쌓이냐면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에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민간 IT 기업의 그 데이터 정보가 쌓이고 있어요. 금융 데이터가. 안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CBDC를 이제 디지털 위안을 발행하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무슨 페이를 만들었고 인민은행법을 고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보가 쌓이게끔.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이제 해외로 자꾸 자금을 빼돌리는 걸 이걸 이제 잡아내려고 어떻게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CBDC를 통하면 지하 경제가 발붙일 수가 없어요. 왜?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돈과 정보를 함께. 카카오페이가 위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그 위에 얹어서 CBDC를 디지털 위안을 유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 자체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를 유통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갑으로 유통시켜야지 조금 더 정보를 통제, 독점할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선호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이제 정부 주도의 뭔가 땡땡페이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보다는 그냥 카카오페이 위에다가 디지털 원화를 얹으면 되는 거죠. 카카오페이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나라 구조가 중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니 특정 사업자한테 주기가. 아니요, 그 주는 게 아니고 그 디지털 그냥 얹어서 자기가 쓰는 거니까 편하게 쓰는 거니까.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디지털 위안을 선보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 한 4월부터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이 그냥 말 그대로 시범이 아니라 정말로 홍바오라고 부르거든요. 복주머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베이징시에서 자 3만 명 모이세요. 우리가 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디지털 위안으로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민은행 법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가게는 그 디지털 위안을 받아야 돼요. 3만 명이 그 30만 원을 받아서 이거를 정말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결제가 돌아가고 잘 됐는지를 중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지금 다 실험을 네. 거쳤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것도 했어요. A라는 시에 준 디지털 화폐를 B라는 시에 가서 쓸 수 있는지까지 이제 실험을 한. 지금 내년 2월에 열리나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아무튼 그때 즈음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디지털 위안을 이제 선보일 거다. 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네. 화폐 개혁이 되겠네. 맞아. 그런 셈인 거예요. 네.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 만약에 중국이 대내 말고 대외적으로 위안화 굴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이 원조를 합니다. 그 원조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네들 경제권 안에 얘네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조를 해줬어요. 다 IT가 다 보급이 돼 있어. 인프라 깔았어요. 대금을 결제하려고 했을 때 지금은 글로벌 통화가 달러다 보니까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국 기업이 야 우리 달러 말고 위안화로 해줘. 디지털 위안화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갔을 때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디지털 위안화를 내면 그 위안화를 그냥 받아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위안화를 또 그 가게에서 쓰면 돼. 내가 그 위안화를 두고 또 그 가게에서 쓰면 돼. 누군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예 그 나라의 화폐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계를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디지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들 옆에서 의심하고 있죠. 달러에 돌아가는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중앙은행 CBCD가 나오면서 기존 암호화폐 가치 폭락을 좀 더 가속화할 거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다른 암호화폐는 모르겠고요. 그냥 비트코인만 놓고 볼게요. 네. 그 CBDC의 쓰임새는 뭐냐면 결제잖아요. 결제, 및 송금,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결제로 해서 경쟁하나요?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을 왜 사나요? 오르고 내리니까. 맞아요. 오르고 내린다는 건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CBDC는 그냥 이 지폐를 그냥 디지털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10,000원에 투자하나요? 분야가 다르네. 네, 분야가 다르죠, 완전히. 완전 이해됐어요. CBDC의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은행 계좌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제 과정이 단순하다. 네네. 그런데 전 세계 지구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20억, 30억이 됩니다. 맞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은행 계좌는 없지만 스마트폰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CBDC가 유통이 됐을 때 오히려 더 금융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건데 네. 지금 현재 그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로 금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마이너스 금리인데 마이너스 금리가 정책이 먹히질 않아요. 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어요.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하라는 건 뭐냐면 돈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쓰고 자꾸 쟁여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줬어요. 주면은 여기다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디에서만 몇 월까지 쓸 수 있어라고.
그 돈을 몇 월까지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돈에다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를 발휘,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 세 번째로는 지하 경제가 완전히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네. 다 추적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CBDC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SK, 맞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분야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선정이 됐어요. 이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평가가 됐나요? 뭐 기술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입찰에 보면은 발행, 유통, 환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CBDC 모의 실험에 네네. 대해서 그라운드 X가 어떻게 됐냐를 보면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페이. 손을 잡고 거기에다가 삼성 SDS의 자회사인 또 어디를 또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그 온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랑 또 손을 잡고 그리고 컨센시스라고 이더리움 개발사가 있어요. 거기랑 또 손을 잡고 굉장히 많은 곳이라. 완전히 무슨 어벤져스급으로 딱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그라운드 X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거의 국책 기업이 돼가지고 CBDC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와서 페이에 그냥 얹어지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건 기대할 수 있겠죠. 기존의 금융권, 4대 금융지준이 이런 데에는 아마 사업 기회가 많이 줄어들 테고 네.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 같은 곳들이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생겨요. 오히려 아, 핀테크나 근데, 네, 전자지갑 그죠, 그죠. 쪽이 계좌보다 이제 지갑의 시대잖아요. 만약에 전자지갑을 뭔가 통용돼서 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카카오가 가장 유력해요. 맞아요. 빠르게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 새로운 금융 질서의 세상이 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다룬 주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쨌든 온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저항을 하고 있고 뭘 해도 올 건 온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주식시장이건 아니면 코인시장이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지 무조건 사기야라고 외면하다가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저는 뭐 핀테크 분야 앞으로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서로는 생략하고 핵심만 찾아오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